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8장의 금융자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두 번째 시간에는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을 설명했죠. 최초 측정 후에 계속 보유 중일 때 후속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처분 손익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표 1을 보면은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을 전반적으로 요약을 했는데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째 시간에 금융자산을 여러 가지 범주로 분류를 했죠. 일단 채무상품이라면은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Fair Value PL 이랬습니다. 한편 지분상품이라면은 Fair Value PL 더 나아가서 Fair Value OCI 선택이 가능했죠. 자, 일단 채무상품은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AC 금융자산, Fair Value OCI 금융자산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해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요. 그런데 Fair Value PL로 분류한 채무상품도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이자 수익을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라 이런 말은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 Fair Value PL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채무상품의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뿐만 아니라 표시이자로 인식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지분상품은 Fair Value PL 금융자산,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인데요. 이자는 지분상품이기 때문에 인식할 여지가 없죠. 한편 공정가치 변동의 인식인데요. 이 Fair Value로 표시된 거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AC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부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을 하는데 OCI 되어 있으니까 이건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거고요. PL이니까 당기손익 인식이겠죠. 다만 지분상품의 경우에는 제한된 상황에서 원가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최초 측정에서 예외 규정을 설명을 했죠. 그때는 공정가치 변동을 인식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은 채무상품이고요. Fair Value OCI 선택 금융자산은 지분상품인데 둘 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을 하지만 나중에 매각을 할 때 후속적으로 이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할 수 있느냐? Fair Value OCI 금융자산은 재분류 가능이고요. OCI 선택 금융자산 즉 지분상품은 절대로 재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지 마시고요. 뒤에 가서 예를 통해 왜 이와 같이 회계 처리가 달라야만 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AC 금융자산부터 후속 측정을 설명하죠. 채무상품이죠. 공정가치 변동은 당연히 인식 안 하고요.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되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을 합니다. 따라서 AC 금융자산 기초 장부금액의 유효이자율을 곱하는데요. 액면 취득을 했다면은 유효이자와 표시이자는 동일하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이자 수익하면 끝나는데 할인 취득을 할 경우에는 이자 수익이 표시이자, 즉 현금 받는 금액 혹은 이자 수치가 보고기간 말이 아니라 다음 연도 중에 있다면 이제 연도 말에 미수이자, 즉 미수수익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이 금액보다 이자 수익이 더 커요. 그래서 AC 금융자산을 증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할인 취득을 했기 때문에 액면 금액에 미달해서 취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매년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증액해서 마지막에 액면 금액이 되도록 하는 거죠. 반면에 할증 취득의 경우에는 액면보다 높은 금액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즉 표시이자가 유효이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계속 매년 AC 금융자산을 감소를 시키면서 마지막이 되면 액면 금액에 수렴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한편 AC 금융자산이더라도 중도에 매각이 가능하다고 했죠. 매각이라는 것이 부수적인 어떤 회사의 관리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AC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매각하는 날 현재 AC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일단 확정을 해야 돼요. 즉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면서 미수이자 인식하고 장부금액을 조정하죠. 그리고 매각회계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받고요. AC 금융자산 죽여버리고요. 차대변에 처분 손실이나 이익을 인식하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 2번인데 지난 시간에 했던 예 1번에 제시된 그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겠습니다. 예 1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액면 100만원에
발행일은 1년도 초인데요. 이자 지급은 매년 말 6% 지급을 하고요. 상환은 3년도 말인데 유효이자율이 6%라면은 정확히 액면 취득이겠지만 8%나 4%라면은 할인 취득, 할증 취득 이렇게 되는 거였죠. 이거를 그때는 최초 측정만 공부를 했고요. 설명을 했고요.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A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1년도 초에 취득한 경우와 1년도 4월 1일에 취득하여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 요거 이자 지급일 사이에 발행한 것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죠. 자, 연도별로 이자 수익 인식과 만기 상환의 해결 처리를 하자. 단 사채 발행의 현재 유효이자율은 이게 표시이자가 6%인데 6% 액면 취득은 빼버리고 자, 할인 취득할 경우하고 할증 취득한 경우로 나누어서 보자. 이런 겁니다. 그럼 유효이자율이 8%일 때 지난 시간에 이미 948456 최초 인식 금액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장부금액 조정표라는 것을 작성하면 아주 편해지죠. 일단 표시이자 6만 이고요. 유효이자는 이자를 계산하는 이 대상 기간의 기초장부금액입니다. 즉 1년도 이자 수익을 여기서 인식을 하는데 기초장부금액은 948456이죠. 여기에 8%. 그러면 표시이자보다 커요. 15,876만큼 요걸 채무상품 증액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964332.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증액해야 돼요. 요 표시이자와 유효이자의 차이만큼. 두 번째 연도는 964332의 8%죠. 차이 17,147만큼 또 증액. 마지막 연도에 또 증액하는데요. 마지막 연도엔 현가기수를 소수점 이하 3자리, 4자리, 5자리 이렇게 차이 나도록 어떤 경우에는 뭐 소수점 3자리도 가능하고요. 4자리도 가능하고 분수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올림 문제로 마지막 100만 원이 딱 되게끔 여기 이자 수익을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 2원의 단수 차이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채무상품 장부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놓으면 분계는 거저먹기죠. 지금 1년도 12월 말에 현금 들어오고요. 이자 수익 75876 이거 나왔었죠. 차이만큼 금융자산 AC 금융자산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AC 금융자산은 100만원이 돼요. 100만원 빠지면서 원금 회수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효이자율이 4%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즉 할증 취득입니다. 100만원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발행을 하죠. 이미 지난 시간 최초 측정해서 설명을 했고요. 표시이자는 6% 그대로입니다. 자, 유효이자가 4%니까 105, 505 하면은 42,220. 즉, 표시이자보다 유효이자가 적어요. 따라서 이 차이만큼 채무상품 장부금액을 감소를 시킵니다. 그러면 1037725. 여기에 4%를 곱합니다. 더 적어지겠죠? 41,509원. 6만원의 차이만큼 18,490원 또 죽이고 그러면은 100만원에 수령을 합니다. 물론 할인 취득처럼 마지막 연도에 단수 차이 조정이 들어가줘야 되겠고요. 이 표를 만들고 나면 분계가 자연스럽죠. 1년도에 현금 들어오고 이자 수익이 6만원보단 적어요. AC 금융자산이 줄어듭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다 보면 AC 금융자산은 처음에 시작할 때 105만 5,505원이지만 3년도에 가면 딱 1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AC 금융자산 계속 줄어서 100만원이 남았을 때 모두 다 원금 회수하면서 죽여버리면 끝나는 것이죠. 한편 1년도 4월 1일에 채무상품 취득인데요. 유효이자율이 8%일 때, 즉 경과이자 포함해서 이자 지급일 사이에 4월 1일 날 취득하는 케이스로 한 거죠. 952425. 요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요. 이상하면 자, 중요한 건 여기 파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이자는 6만원인데 첫 해에는 9달 치니까 45,000원만 표시를 해야 합니다. 952425에 중요한 거는 8%의 12분의 9가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948456은 애초에 1월 1일 날 발행했더라면 나왔을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964332가 돼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여기 지금 964332죠. 4월 1일 발행을 했든 1월 1일 발행을 했든 12월 말이 되면 장부금액이 964332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1월 1일 발행했었더라면 나왔을 그 금액 948456에 8%의 12분의 9 해서 56,907로 해야 한다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 1년도 12월 말 분계를 한번 보면은 이자 수익 56,907입니다. 한편 채무상품 조정액, 즉 표시 이자와 유의자의 차이 11,907만큼 늘어나는데 문제는 돈은 여기 45,000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제로는 6만원입니다. 왜냐하면은 9달치 표시이자 45,000원 뿐만 아니라 요 4월 1일 X1년도에 사채 발행할 때 차변에 미수이자 인식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죠? 경과이자만큼 그 석 달치 이자를 빼면서 여기에 같이 1년치 이자가 다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유효자율이 4%일 때 4월 1일 이자 지급일 사이의 발행입니다. 1051, 560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중요한 거는 12월 말 이자 수익 금액 계산인데요. 31,660원은 1051, 060에다가 4% 12분의 9가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105만5,505원 즉 1월 1일 발행했을 그 금액의 4%의 12분의 9를 곱한다는데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1년도 말에 1037725가 되는데 1037725는 이미 우리가 보았던 1월 1일 날 발행했더라면 나올 1037725하고 똑같은 금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1055, 505에다가 곱해줘야 되고요. 나머지 계산은 똑같습니다. 요 12월 말에 이자 수익 분계를 보면은 이자 수익 31,665고요. 요 1년도 4월 1일 날 최초 인식하면서 차변의 미수이자, 즉 미수수익 인식했던 거 그거 죽이면서 여기 6만원, 나머지 13,335가 채무상품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후속 측정인데요. 이자 수익을 인식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정가치 평가도 해야 됩니다. 이때 먼저 이자 수익을 먼저 인식해야 되는데요.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고 장부 금액을 먼저 조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조정한 장부 금액과 즉 유효자율법을 적용해서 장부 금액을 조정을 해야죠. 요거하고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을 평가손익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유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방금 끝난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이자 수익하고 금액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 인식 시점에 유효자율, 즉 역사적 유효자율로 삼각 후 원가에 따른 어떤 이자 수익 인식하고 똑같고요. 단지 공정가치 평가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이자 수익, 현금, 처음부터 할인 취득했다면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이렇게 해놓으면 일단 금융자산의 장부 금액이 유효자율법에 따라서 한번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랑 공정가치의 차이, 그래서 만약에 평가 이익이야 그러면은 차이만큼 금융자산을 증액하면서 평가 이익을 OCI로 인식을 하는 것이죠. 동일한 채무증권인데 회사의 어떤 금융자산의 관리 목적이 오로지 현금흐름 수치냐? 아니다. 현금흐름 수치뿐만 아니라 매도도 한다. 현금흐름 수치뿐이라면은 AC 금융자산 아니에요. 현금흐름 수치와 매도를 다 하면은 페어밸류 OCI 아닙니까? 다만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고 하여 당기 손익을 인식하는 전체 금액이 달라서는 안 된다라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하더라도 이자 수익은 똑같아야 되고요. 단지 여기서는 평가 안 했죠? 여기는 평가를 하는데 평가 손익이 OCI이기 때문에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이런 거죠. 한편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을 중도에 매각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금융자산 죽여버립니다. 이때 현금 들어오는데요. 그 이전에 OCI를 인식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평가이익이 있었다면은 얘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 뜻은 뭐냐면은 분기할 때 대변에 있던 OCI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만큼 처분이익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요 처분이익이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다면 인식할 처분이익과 똑같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뿐만 아니라 처분 손익도 AC 금융자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모두 같은 금액이 됩니다. 잠시 후에 실제 숫자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기로 하죠. 예, 3번인데요.
비교 목적으로 예2의 사례를 다시 인용을 합니다. 카페사는 1년도 초에 발행한 사채를 동일자에 취득해서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대요. 사채 조건은 다음과 같고 사채 발행 현재 유효자율이 6%입니다. 즉 표시이자 4%인데 유효자율은 연 6%입니다. 만기 상환일은 12월 말일이고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페어밸류 OCI니까 1년도 말, 2년도 말 공정가치가 96만 3천, 98만 2천 이렇게 공정가치 자료를 줬습니다. 그럼 최초 인식금액부터 들어가야죠. 사채는 4만원씩 3번 이자에 현금 흐름이 있고요. 100만원 3년 후에 현금 유입이 있는데 이걸 6% 현가계수로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표시이자율보다 유효자율이 높기 때문에 할인 발행한 것이고요. 취득자는 할인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946540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계산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장부금액 조정표도 아주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즉 여기까지는 페어밸류 OCI AC 금융자산 동일한 겁니다. 최초 인식금액, 이자 수익, 유효자율법에 따른 이자 수익 인식까지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1년도 말에 56792 4만 이 차이만큼 증액을 해서 96333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963332. 그런데 1년도 말에 공정가치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96만 3천이래요. 그럼 96만 3천이 페어밸류니까 너무 많네. 332원만큼 줄여야지. 이때 여기에 평가손실 해놓고 OCI입니다. 332. 그래서 여기 평가손실. 여기까지 됐죠? 자, X2년도가 되는데요. X2년도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할 때 이 이자 수익은 처음부터 AC 금융자산이라면은 인식했을 그 금액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절대 전년도 말 96만 3천 요 공정가치 유효자율 곱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AC 금융자산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이자 수익 분계는 똑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17,800이 지금 올라가는데 자 공정가치 평가 전 장부 금액은 96만 3천 요게 전년도 말 장부 금액이죠. 왜냐면은 96만 3,332원에서 332만큼 평가 손실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말 공정가치 요게 공정가치이면서 기말 장부 금액일 거 아니에요. 요게 다음 연도로 2월이 됐겠죠. 96만 3천. 그런데 17,800만큼 증액을 했죠. 이자 수익 인식하면서 여기 바로. 그래서 98만 800원. 이것이 2년도 말 장부 금액인데요. 공정가치는 얼마로 제시가 됐느냐면은 98만 2천 아닙니까?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98만 2천이 공정가치고요. 공정가치 평가 전 98만 800이니까 98만 2천에서 98만 8천 이게 또 많잖아요. 1200만큼 증액을 시켜야지 평가 이익을. 그래서 1200 금융자산 증액을 시켜놓고 평가 이익인데 무조건 평가 이익이 아니라 전년도에 평가 손실 잡아놓은 이 OCI가 있잖아요. 332 얘를 먼저 죽이고 나머지 금액을 평가 이익 OCI로 집어넣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요. 만약에 3년도 초에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을 98만 2천원에 모두 팔아버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98만 2천원 현금 들어오고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은 전년도 말일자 금액이 공정가치 98만 2천원 똑같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 평가이익 OCI 868원 있었죠? 예, 다 줘버립니다. 즉 재분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그러면 처분이익이 868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 예에서 채무상품이 페어밸류 OCI가 아니라 AC 금융자산으로 처음부터 분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X2년 말 장부금액은 얼마였을까? 981132였다 라는 건데 981132는 자, 얘 3 시작할 때 이 채무상품 장부금액 조정표에서 이게 마치 AC 금융자산이라면은 어떻게 조정이 되는지 유효자율법에 따른 테이블이 있었잖아요. 이 981132 이것이 AC 금융자산이었다면 인식했을 기말 장부금액입니다. 981132 바로 다음날 98만 2천원에 팔았다며
그러면은 차변에 있던 981132 죽여버리면은 처분이익이 868원이 나오죠. 자,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를 했더라도 처분이익은 868원입니다. 여기 AC 금융자산도 868원. 따라서 처분 손익까지 포함하여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든 상관없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없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 8장 26페이지를 보면은 방금 끝난 예 3에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했을 경우로 나누어서 1년도 이자, X2년도 이자 수익, X3년 초의 금융자산 처분 이익을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지금 AC 금융자산 요거 56,792, 57,800 이거는 앞서 요 금액은요 56,792, 57,800 그런데 페어밸류 OCI로 분류를 하더라도 AC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과 동일한 이자 수익을 인식을 하자고 했잖아요. 다만 평가손익을 더 인식을 하는데 평가이익, 평가손실은 OCI로 인식을 하죠. 이때 처분할 때 이 OCI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처분손익은 똑같이 나와요. 868 지금 봤던 것처럼. 그래서 전체 금액도 똑같다.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뭐냐면 회사가 채무증권을 취득을 했는데 현금으로는 수취만이익 비즈니스 모델의 목적이야. 아니야. 현금으로는 수취뿐만 아니라 매도도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야.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조금 다르다고 하여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서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를 시키자. 그래서 이자 수익도 페어밸류 OCI, AC 금융자산과 똑같이 하고 처분 손익도 똑같으려면은 OCI를 이미 인식했던 걸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자.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보면은 요겁니다.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당기손익 재분류. 다음 시간에 볼 지분상품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은 지분상품이죠. 이건 재분류 불가인데요. 많은 차이가 있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후 교재로는 26쪽 하단 페어밸류 PL 금융자산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